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태영건설이 오늘 지난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며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초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기업 개선 계획 의결은 한 달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27% 낮추는 신약 레캔비가 연내 국내에서 상용화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에서도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한국에서도 상용화가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치매 위험도를 3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도나네맙도 국내에서 임상 3상이 시작되면서 2, 3년 내에는 초기 치매 치료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디램용 전공정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국산화 작업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1위 디램 회사에서 전공정 설비를 납품하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회사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미국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양대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좀 체감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로지 이 수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내일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장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오늘 그 2,700포인트를 찍었어요. 2,701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슬렁슬렁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조금 못 보는 듯 했는데 그래도 1시 반경부터 해서 좀 이렇게 살려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주는 흐름이었어요. 이게 코스피 차트였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갑자기 깨지다가 코스닥이 무슨 일반 종목 같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전체적인 좀 그 시장 분위기가 이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이유 자체는 그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2,700포인트를 어찌됐든 한 번은 터치를 했다. 증권가에서 최근에도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 증권사 사실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몇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단치를 3,000으로 수정하는 증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물 옵션이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 최대 악재 중에 악재인데 동시만기가 그게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는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안정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FOMC에서 보셔야 될 게 지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뉘앙스를 풍길지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이 할 거냐, 6월에 할 거냐, 아니면은 3분기 때 할 거냐.
이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게 다음 주 FOMC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CPI가 어떻게 나오던 말던 시장은 신경도 안 씁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국내 증시도 그 화답을 한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파월 의장이 다음 주 발언에 따라서는 아예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지표가 될 겁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일본 BOJ가 조만간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원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가 떨어질 겁니다. 달러 약세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 보셔야 되는데 환율 차트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환율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율 떨어질 거예요. 조심이 아니죠. 환율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바닥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밑으로 쳐질 거예요. 그러면은 전저점 1300 밑으로 깨지면서 129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인들은 국내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 상황 보면요. 네, 조금 파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매수가 좀 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외인들은 우선은 제 판단은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따른 일시적인 포인트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다시 매수는 좀 들어올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의 몇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외인들은 그래도 싼 종목 쪽으로 들어온다. 은행주들, 저 PBR 종목으로는 아직 손을 안 놓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KB금융 급등 나왔고요.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은행주들의 몇몇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 많이 안 깨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건데 제가 SK하이닉스는 계속 잘 간다 말씀드렸어요. 조정 거치고 이럴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언제 간다 말씀드렸냐면은 4월은 돼야 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바닥 라인을 제가 72,000원 정도 부근일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72,000원 거의 터치하면서 다시 반등이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증권가 쪽에서도 예상치를 지금 올려오고 있어요. 올리는 상황인데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잘 가긴 하는 건데요. 삼성이 왜 4월부터 갈 거냐 말씀드렸냐면 납품되는 시기, 엔비디아나 이쪽을 보시라는 거죠. 근데 움직임이 어제 오늘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좀 보자면은 팔던 외인도 잡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전체적인 수급에 최근 들어보자면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슬슬 가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외국 증시 대비해서 사실 그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미국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인도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좀 입성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인들과 기관들도 그에 따른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 보셔야 되고요. 외인이 떠나지 않은 종목 보셔야 돼요. 다시 들어오는 거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시장이 제 생각은 조금 그래도 3월에 이번 달이 감사 시즌이라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4월 총선 때 이 총선 이후에 악기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또 나옵니다. 총선 이후에 안 좋았던 것들이 끄집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 PF 관련으로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서 은행주들이 단기 급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총선 전에는 파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여러 악재들 자체가 한번 물밀듯이 터지고 나면서 시장 단기 조정 나오고 그다음 본격적인 랠리를 할 건데 시장이 많이 안 깨질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가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요게 하나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잘만 넘어가 준다면 시장은 본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떨어지는 흐름보다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은 조금은
약 버블처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버블처럼 몽글몽글하게. 근데 요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빵빵빵 갈 건데 아직 그건 안 왔어. 그러니까 뭐 IT 버블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내 대형주가 왜 이렇게 안 가지 하신다면은 특히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가지 고민이시라면은 조만간 갈 거고 지금 약간 숨고르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종목들을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 같은 시황을 나는 매일매일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매일같이 이 시장 관련한 공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초록밴드 안에서 보다 자세한 시장 공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수요일에 이 전화 상담 연결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또 힘들게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매일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진행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수요일에 연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월요일 낮 시간대, 점심시간대 이용해서 또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상담 진행을 해봐야겠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 또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인타스 들어와 있고요. 32,200원 매수가의 30% 비중이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로봇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인탑스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31,5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인탑스 볼게요. 31,200원이시고 지금 현재 보면은 매수는 뭐 자리가 굉장히 조금 좋게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흐름을 한번 탔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시세는 한번 줬을 때 정리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 좀 분봉을 보니까 깨질 만한 거를 다시 올려놨어요. 시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막판까지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씩 붙어 있는 게 아직은 안 죽은 것 같아요.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잘 보시면 자 이게 한 번 상승을 갭으로 띄운 다음에 깨졌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자리들에서 그냥 간단하게 심리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식은 심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던져, 샀어, 물렸어. 물려있는 사람들 잔뜩 있어요. 근데 여기 자리가 당연히 요 포인트 자체가 어떤 그림이에요? 윗꼬리가 잔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왜? 여기나 물려있어. 탈출하고 싶어. 아등바등 하다가 정리하면 나왔던 거잖아요. 분봉으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한번 급등 바로 튀어나오니까 너도 나도 지금 정리 했고 계속 밀려버린 거죠. 쫙. 아무도 안 들어와 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한 번은 더 오늘 말려 올라간 것 때문에 요 그림 때문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내일 시장에서 보면은 애매하긴 한데 우선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게 쉽게도 갑자기 막 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매도하실 수 있는 그 기회는 놓치신 거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가격이 34,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항상 사람 생각하죠. 여기 올랐으니까 이렇게 한번 양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내일 띄워주면 어떨까? 네, 절대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적당히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정리하고 나오시고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흐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뉴욕 증시 잘 가기를 좀 기도하세요. 올라가면 좀 갈 수 있는데 뭐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먹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절대 이거를 또 갈 거다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안 갑니다.
적당히 먹고 나오세요 하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수익을 줄 때 이 기회를 노려서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레몽레인이고요. 네, 레몽레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800원에 8%요. 네, 15,800원에 8%. 우선은 상한가 종목입니다. 굉장히 부러운데, 자, 19,40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상한가 다음날 대응 어렵잖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거의 1년 넘었죠? 그러니까요. 단가가 15,800원이시라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지금 예, 보고 사실은 있어요. 어제 네.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길래 물을 타려고 했는데 이제 3시쯤인가 막 갑자기 상가가 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매수가 다 하는데 오늘도 이제 점상이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도 점상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하는 내일 점상 안 가요. 네. 맞죠? 안 가. 안 가니까 그냥 내일 시초가에 다 팔아야 되나요? 시가 정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갭상승은 나올겠죠. 그래도? 갭상승은 나올 수 있는 물량인데 네. 시가로 잠깐만요. 시간의 변동이 있었나요 혹시? 아니, 다행히 변동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거 내일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하더라도 그 폭 자체가 다시 거기 시가부터 더 많이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2만 원대부터 매물벽 자체가 거의 10,000원대 후반대부터 막 쌓이거든요. 네. 오늘도 어찌 보면 상한가 간 게 굉장히 행운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안 갈 줄 알고 그냥 적당히 한 10% 15%만 뛰면 어차피 네. 이제 수익권 됐으니까 하는데 바로 상가 가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니까 올해 좀 사주가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에는 내일 그냥 가장 좋은 건 시가로 그냥 던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뭐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오시고 그간의 고생을 잊으시고 수익 조금 나잖아요. 그걸로 그냥 좀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어떨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그냥 터는 게 낫겠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보시고 네. 시가 보시고 출발하는 거 보시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아침에. 근데 내일 시가가 약간 밑으로 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종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바로 파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시가가 높다면 아침 그 찰나에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10분 사이에 결정은 다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 네. 가능한 8시 정리하시고. 50분부터 대기를 타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뭐 직장인이시면은 일 보시다가도 화장실 가서 보셔야 돼요. 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몽레인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내일장 시가 부근에서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손빠르게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클래시스요. 클래시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2,500원이에요. 네. 10%예요. 네, 32,5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33,300원입니다.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인데 3%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앞으로의 예. 전략 궁금하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네, 혹시 시청자님 그 오픈 톡방에 이전에 계셨었나요? 오픈 뚝방이에요. 아, 예. 오픈 뚝방에 잘 몰라요. 아, 오케이. 왜냐하면 예. 클래시스를 제가 32,000원 정도에서 그 종목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거 못 봤어요. 아,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아유, 죄송해요. 아닙니다. 좋은 예. 종목이고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예, 오늘 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좀 갈 줄 알았는데 좀 밀리긴 했어요. 예, 선생님 이게 3월 11일 날 샀어요. 3월 11일 날 사셨어요. 예. 그러면 뭐 3월 11일이요? 3월 11일 날인가. 월요일 날 매수하셨고 예, 그쯤 샀어요. 네, 어제 조정받고 오늘 바로 갔는데 이게 그 아마 박스권 매매에서 그 계단식 N자형 패턴도 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실 클래시스도 저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도 좋으니까 추천을 드렸었겠죠. 왜 그러냐면 예. 클래시스 오너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주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자손들한테 예. 손자 아들한테 예. 주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집안이에요. 예. 검색하면 항상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뭐 초등학생 이하 뭐 이런 그 주식 보유 수, 뭐 보유 금액 많은 사람 하면은 꼭 클래시스 집안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가족들 들고 있는데 주가가 좀 잘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래도 매출 자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회사도 역삼동에 딱 있단 말이에요. 주가 굉장히 삼동에 예. 네, 역삼동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이는 회사예요. 예. 얼마 전에 이사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항상 저도 보고 있는 게 매출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예.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 생각은 해요. 이게 전고점을 그냥 4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만 원 기준으로. 4만 원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목표가 4만 원 보고 샀는데요. 네, 4만 원 보고 샀는데 이게 미용 기계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실적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실적이 엄청 좋아요. 자, 선생님 이거 예.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기간은 관계 없어요. 그러면 주가 추이상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저는 조만간 다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4만 원 갔을 때 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4만 원 갈 때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까요?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전화 주실 때는 예. 매일 낮 점심 시간대 예. 그때 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내일 정비시간 때 나오신다고요? 매일 점심 시간대 나와요. 앞으로. 예. 예, 앞으로 매일 점심 시간대 제가 상담 도와드리니까 예. 그럼 자주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또 예. 봐드릴게요. 우선은 홀딩 하시고 예.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정도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클래시스 이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4만 원까지 홀딩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좀 이후에도 전략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11시 50분부터 매일매일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장중 주가 흐름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대 이용해서 상담 다시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HL 만두고요. 네. 32,800원에 10%예요. 네, 32,800원의 10% 비중. 네네. 네, 오늘 종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종가가 32,2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2,800원 매수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닥권인 줄 알고 샀어요. 맞아요. 근데 바닥이 아직 안 보여요. 바닥이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지금 선생님 다 좋은데 회사가 쓰리바닥 보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10월 맞아요. 말 11월 이때 바닥 하나 나왔고 2월 바닥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바닥 이렇게 좀 보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바닥에서 좀 들어올 때 내일부터 만약에 기관이든 외인이든 잡아주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외인이고 기관이고 뭐 관심이 없어 종목에. 그러니까요. 만도를 살래 아니면 뭐 현대차 살래 이런 그냥 기분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현대 모비스 저도 HL만 좋게 보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요. 기아 갔다가 현대차 갔다가 모비스 갔다가 요 모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할까? HL 만족하지 안 가는 거야 이게. 예. 실적은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까지 수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런 시장인 거예요. 시장이 아직 돈이 네. 만도를 끌어올릴 만큼 시장의 돈이 아직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약간 애매한 거야. 기다리시면 다시 반등은 나오면서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사람 짜증나게 만들 수 있어요, 종목.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렇다고 종목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리상. 글쎄 바닥이다 싶더 한 33,000원 이하면 바닥권이 될 것이다 하고 샀어요, 사실은. 맞아요. 바닥은 맞는데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돈이 대기 자금이 원체 많단 말이에요. 만도 정도 사이즈 종목은 이 대기 자금들이 시장이 간다 하면 삼성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 대기 자금이 물밑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콩쿠물 떨어지듯이 수급이 붙어줘야 가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가는 애만 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적당히 좀 반등 나온다 싶으면 정리하고 다른 거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은 답답하고 느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반등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하이닉스가요. 네. 네, 13만 7천 원에 매입했는데요. 네. 자꾸 SK 하이닉스가요, 막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란가 알아보려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죄송한데 TV 볼륨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비중은 20%요. 비중 20% SK 하이닉스. 지금 SK 하이닉스가 속을 좀 썩이고 있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사님 뭐가 걱정이에요? 막 흔들어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란가요? 근데 그간 잘 참으셨네요. 몇 번 흔들렸는데. 막 지금도 흔들어서요. 잠을 못 자. 잠을 못 흔들어요. 잔다고? 네, 흔든 게 그래요. 좀 누가 막 너무 흔들어요. 자는데 막 몸을 흔들어요? 자고 있는데? 너무 흔들어, 너무요. 혹시 하이닉스는 제가 방송에서 막 말씀드릴 때 사셨나요? 예, 옛날에. 그때 잘 잡으셨네. 자, 그러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조금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막 흔들려도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도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잠 자도 되겠네요. 자, 우선은 하이닉스는 완전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주가가 이거보다 더 위에 가려면은 1999년 IT 버블 때 가격까지 넘어가면 그렇긴 한데 저 때는 더 내고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대요. 예. 정말 좋대요, 1분기가. 2분기도 더 좋아진대요.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 예. 근데 이게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목 하나 가져가셨을 때 가장 길게 가져가 보신 게 기간이 얼마 되세요? 지금부터 한 1년이나 1년? 반년. 네, 1년 반년. 그러면 하이닉스 지금부터 1년만 더 가져가세요. 네, 아니 정말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지금 혹시 그 밴드에 들어와 계세요? 아니요. 그 초록 밴드 저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얘기를 수시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대형주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라도 읽어보시고 네. 대응하셔야죠. 무작정 이거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막 걱정하실까 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곡한 부탁을 드리자면 네. 지금부터 1년 뒤에 주가는 네.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테니 아, 제발 팔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안 팔겠다고 내라고 하셨으니까 네. 다음에 혹시라도 상담하실 때는 제발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얼마 정도까지 들고 있을까요? 25만 원 이상 보셔야 돼요. 1년 네. 정도 보신다면. 아, 그래요? 계속 찬찬히 계속 떨어졌다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가 이럴 거예요. 주가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막 IT 버블 난 것처럼 어느 날은 막 하이닉스가 10% 이상 움직이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럼 전문가님 다음에 전화 또 드릴게요. 많이 올라가실 때 전화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푹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전략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대형주도 흐름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문가님 낮 시간대, 이 점심시간대에 종목 상담 방송 1시간 동안 진행을 해주시니까 또 그 시간을 노려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HPAP요. HPSP.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1,000원 정도고요. 네. 10%요. 61,0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54,0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네. 이탈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도와주세요. 시청자님. 네. 자, 그 초록밴드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텔레비 보고 있어요. 피디님 좀 띄워줘봐요.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네. 그것 좀 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예. 그 방에 좀 들어와 보세요. 예, 들어갈게요. 우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차트를 보시는 기본적인 대응 자체가 우선 완전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 고점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 잘못됐어. 그러니까 예.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면 올라올 건데 예. 너무나 아쉽게도 조금 싸게 잡을 수 있으셨는데 맞아요. 그거를 대응을 놓치신 거야. 그래서 예. 기다리면 다시 65,000원 이상 갈 거예요. 아. 다시 뭐 7만 원대도 갈 건데 다만 매수 시점 자체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여기서 HPSP 전공정 이슈가 계속 갈 거고 반도체 중에서 최근 들어서 HPSP나 뭐 리노공업이나 뭐 한미반도체나 뭐 다 잘 가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연말까지 계속 갈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적인 부분인데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은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면 수익은 무조건 나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단가가 원체 높아서 그래.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11월 말에 급등이 나고 TV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도 2달가량 횡보했다 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버렸으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힘을 비축을 다시 해야지. 그리고 그전에는 몇 개월 횡보했냐면 여기 보시면요. 한 4개월 이상 횡보했어요. 아. 이런 그림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네. 계단식 상승으로 굉장히 이쁜 종목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1개월이 더 걸릴지 2개월이 더 걸릴지 몰라요. 기다리시면 수익권으로는 갈 거야. 다만 그 중간의 과정에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단가 좀 낮춰놓으면 될까요?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매우 좋죠. 근데
단가를 낮추시는 거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나이스한 가격대는 그 60일선 보실 줄 아시죠? 예, 60일선 아시죠? 예, 60일선 라인으로 따지면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 5만 원대 정도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좀 싼 가격. 거기나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 더 내려가야 이게 된다고요? 지금은 상관없다고요? 지금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추격 매수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려면 예, 효과를 보려면 지금 더 사서 낮춰봤자 단가 별로 안 떨어져요. 예, 오늘도 중간에 조금 올라갔는데 네. 그거 그러니까. 그때 그냥 손절치고 말까 할까 그때 아니야.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손절친 종목이 아니고요. 예,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5만 원대 근처로 주가가 내려오면 예.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 더 사시면 돼요. 아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사고 물량을 더 늘려봤자 평균 단가가 크게 안 떨어진다고요, 제 말은.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종목을 손절하시면 안 돼요. 기간이 좀 걸려도 가지고 계시면 이거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고요. 네, 감사드려요. 팔고 나면은 사람이 종목을 안 봐요, 당분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이 종목에 한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요. 근데 팔고 나서 손절치고 나서 2, 3개월 뒤에 보면 종목이 올라가 있다고요. 맞아요. 항상 그래요. 그럼 열불이 터진다고 사람이. 네. 그러니까 버티셔야 된다니까. 이번엔 버텨야죠. 예, 알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감사드려요.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상담 중에 있는데요.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나는 매일매일 챙겨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시황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지금 화면 밑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시장 공부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코덱스 인버스를 샀어요. 100%거든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4,325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요. 4,325원에 일단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이 지금 100%. 자, 네. 코덱스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네. 괜찮으세요? 아유, 힘듭니다. 커요, 금액이. 자, 요거 하나 아시는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우리가 코스피 지수, 나스닥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어떻게 되죠?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글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아니죠. 장기로 보면 올라가잖아요. 장기로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장기로 보면은. 인버스는 무조건 단타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 인버스 차트 제가 일봉 열어놨는데 2009년도부터 차트 요 상황이에요. 긴 추세로 봤을 땐 인버스 차트는 올라가지 않아요. 인버스 차트는요. 한번 물려버리면 계좌가 끝장나고 아작이 날 때까지 계속 가요. 대응 자체를 못해요. 근데 레버리지는요. 물려도 기다리면 결국은 수익을 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 그나마 다행인 게 곧버스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시장을 안 좋게 보시고서 대응을 하셨지만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시청자님? 내린다고 하죠. 인하. 그쵸? 인하요. 그쵸?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주식의 명언 중에 하나 뭐가 있나요? 주식을 무조건 해라라고 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주식 인하가 코앞에 있습니다. 주식 금리 인하가. 그러면 인버스가 맞나요? 레버리지가 맞나요? 자, 단기적인 시장에 출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시청자님. 레버리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지. 빠져나오는 게 뭐 있어요? 지금 털어봤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냥 상황 보고 조금만 반등 나오면 정리하면 되지 뭐 이걸 고민을 해요. 2%, 3% 판단 미스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남들은 10%, 20% 마이너스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기 그쵸?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큰 게 무슨 상관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봐야지. 숫자 노름입니다, 주식은. 인버스, 자, 좋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중기적으로 가볼게요. 금리 인하를 6월에 한다고 하죠. 아니면은 3분기 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부터 인버스를 만약에 정리를 여기서 못 쳐버리면 4, 5, 6 시장 아마 총선 끝나고 약간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거침이 없다고요. 그러면 인버스 보유자들은 그냥 나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2, 3% 마이너스 이거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고 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4,300원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매도 손절을 쳤는데 올라가면 배 아플 수 있죠. 그래도 나중 보면은 제가 살려드리는 게 돼요. 네. 복구할 수 있어요. 복구할 수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로 가시면 복구가 돼요. 레버리지로. 이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요. 금리 인하하잖아요. 자, 지금 또 뭐 보고 있어요? 환율 아시죠? 환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죠?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환율 떨어지고 있다고요. 일본 BOJ에서 어떻게 해요? 통화정책 바꾼다고 하죠? 엔화 강세로 가잖아요. 네. 원달러 떨어진다고요. 워낙 강세로 간다고요. 워낙 강세가 오면 외인들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나라 주식 사잖아요. 응? 네. 그러면 인버스가 맞아요? 레버리지가 맞아요? 시청자님. 이게 지금 마이너스 3%, 4% 나가지고 너무 큰 금액 몇 억을 사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능한 하고요? 주식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기도 하고 시장이 좀 꺾이면 인버스 살짝 반등이 나올 거예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네. 그럼 레버리지로 레버리지가 나아요. 물타기. 레버리지가 조정받을 때마다 사시는 게 이득이에요. 예. 그래서 차라리 레버리지를 떨어질 때마다 지금부터 계속 사모아 보세요. 연말 지나면 코스피가 3,000포인트 막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레버리지 수익 장난 아니겠죠. 네. 그거 생각하셔야지. 금리 인하는 주식을 해라.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무조건 기억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 돌아가신 분인데 코스토 톨라니였나요? 그분이 하신 명언 중에 하나인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쓴 저서에 나오는 글이에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담아.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여기에서 이제 떨어진다고 내 돈이 좀 몇백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넘을 손실을 보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다시 뭐 네. 5%, 10% 먹을 수 있어요. 주식으로. 한 종목만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조건 치라는 거죠? 상황 보시고 네.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맞춰서 정리하시고 네. 빠른 시일 안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인버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길지 네. 않아요. 네. 결국은 내려갑니다. 네. 아, 네. 잘못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주다 보니까 인기가 또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손실 난 거 복구할 수 있는 전략들도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지온 에너지요. 지오릿 에너지.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3080이고요. 네. 15%요. 네, 3,080원 그리고 15% 비중인데 자 오늘 좀 5%대 하락이 보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망이.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같죠? 네, 시초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슈가 터졌어요. 하나가 리튬 관련해서. 예, 예, 예. 네, 터져서 시간에 상한가가 가지고 저도 체킹기가 돼서 내일 어떻게 이거를 저도 시초가 공략을 해볼까 단타를 쳐볼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예. 우선은 내일 파시는 건 맞아요. 그래요. 내일 팔긴 팔아야 돼요. 네. 예. 팔기는 파셔야 되고 요즘에 이제 약간 좀 트렌드라고 할까? 그 종목이 아침에 반짝 가다가도 1시간 이상을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주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네. 내일 특히나 그 동시만기잖아요. 네. 변동성이 좀 더 커요, 시장이. 그래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장기 추세로는 더 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추세가 원체 2월부터 살아 있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현재 사실 가격대부터 해서 뭐 4,000원대 부근까지 해서 이 4,000원만 넘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 매물벽이 계속 존재하는 구간들이 사실 3,000원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내일 시초가 보다가 조금 튄다 하면은 저는 그냥 팔아버릴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고민이 되네요. 내일 시초가로 이게 내일 10% 이상에서 무조건 거의 출발할 것 같긴 한데 제 추천은 15%에서 20% 사이 가면은 땡큐고 아니면은 10에서 15% 사이 움직인다 하고 또 윗꼬리가 좀 달린다 하시면은 아마 차트 잘 보실 거니까 분봉상으로 라인 깨진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냥 내일 어쨌든 무조건 내일 정리. 삼분봉에서 라인 깨면 낫겠죠? 내일 보셔야 돼요, 내일. 네.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내일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아침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오늘 상담 연결이 안 돼서 너무 속상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시 50분부터 이 점심시간대 김선우 전문가님 1시간씩 매일매일 종목 상담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오늘 연결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시간 또 기회를 노려서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 좀 챙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매도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클래시스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4만 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